이거 단독은 아니에요, 소장님? 단독처럼 쓰세요. 단독은 아닌데 단독처럼 쓴다. 원래 다가구였는데 혼자 다 쓰시는 그런 거예요? 다가구네. 아니 다가구예요. 처음 헷갈렸어. 처음에 단독으로 시작했는데 다가구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설계를 잘했다가 아니고 잘했다 하세요. 잘했다도 연계성이 없어 보이네. 저는 줏대가 없다고 표현을 했고. 난 그래서 소장님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그거를 제가 조금 사실은 벗어났을 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정착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초창기 때 직접 받았던 거예요. 저는 진짜로 한국에서의 작업이 없었고 한국에서 어떠한 사무실에도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나는 이런 건축가다.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개인 사업. 큰 사무실에 있었어요. 행님이라고. 행님은 제가 좀 작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와서 좀 큰 사무실을 경험해 보자 그래서 큰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뜰리에를 차리시거나 이제 자기 작품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행님하고도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연락 좀 네. 말씀하세요. 아직 대표님하고 연락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혼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이 달라서 근데 우연찮게 사실은 전문 건축가상을 저희가 탔잖아요. 그러면서 듣보잡인데 그런 자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저는 사실 그분들을 어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가영 교수가 저는 안 어려요 솔직히. 모르니까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왔는데 김가영 교수 유명해져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다. 저는 연예인이에요 그냥. 제가 좀 가시기 전에도 유명하셨어요.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라. 봤잖아 아까 필립 존스도 조용히 있잖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조금 다이렉트로 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작가가 아니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작가는 그러서는 안 돼.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분들의 세대에서의 작가의 규정은 이거고 요거는 이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 세대들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고 계속 자제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표님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획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단어는 한 3-4개 부러뜨리면서 계속 그 단어만 얘기해. 사실 그게 자제였어요. 그래서 광고가 붙거든. 그래서 자제를 고민하다가 다양한 프로젝트 많이 하진 않아서 공모전 때는 뭐 이것저것 표현은 하지만 실현은 안 되니까 제가 초창기 때는 제가 2013년에 차렸는데 외단열 미장 공법을 주택에 많이 썼었어요. 이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공기적인 문제. 그때는 사실 모던이 조금 더 치고 나왔대요. 미니멀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지금보다는 더 깔끔한 디자인들을 젊은 세대들이 원했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한 덩어리의 느낌을 낼 때는 외단열 미장만한 게 또 없거든요. 유명한 건축물들, 유명한 건축가들도 쓰는 재료고 유럽에서는 뭐 아주 범용으로 쓰는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의정부였나요? 그 필로티의 외단열 미장이 홀라당 타버리면서 외단열 미장이 이슈가 됐고 얘가 모든 원흉이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공법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건축가들도 이제는 잘 안 쓰게 되는 재료가 되고 건축주들도 될 수 있으면 돈이 없지만 외단열 미장은 안 하겠다라는 상담들 많이 했어요. 저희들은 비용을 생각하면 어차피 첫 번째 1순위는 외단열 미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씌워져야 되느냐. 사실 그거는 외단열 미장 공법에 제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외단열 미장으로 한 2개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메스 얘기하고 뭐 미니멀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그런 게 느껴지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그냥 박공지분이라서. 네, 뭐 포커스를 맞췄다. 네, 뭐 그런 느낌. 그렇게 그 따지면 창도 되게 요거는 소장님의 좀 그런 어떤 게 반영되고 요거는 건축주의 성향이 반영되고 그거보다는 그냥 얘기에서의 말씀했던 얘기했던 그거가 좀 더 여기에 부합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소장님의 성향이 더 많이 반영됐는지 안 반영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눈치 안 보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좋아해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하잖아요. 저는 답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퀴즈였어요? 네. 당연히 있긴 하겠 자기가 만든 건데. 그리고 우리 신 교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창 비례는 똑같아.
창 비례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거라서 저한테 오는 건축주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큰 창을 많이 안 쓰시네요. 고효율 주택을 하는 거 사실 아. 패시브 주택을 검색을 하면 제가 얻어 걸려요. 아. 그래서 저는 주택을 할 때 금속 창호를 못 씁니다. 저한테는 따뜻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1순위로 오기 때문에 안 이뻐도 되니까 따뜻한 집이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쁘게 하기 위해서 금속 창호를 쓰는 순간 사실 그분들의 니즈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건축가 중에서 디자인 포기하거나 그러면서 건축주 니즈 챙겨주는 사람 나 포기 안 했다. 아니 포기는 안 하고 뭔가 이미지가 지금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되게 많이 드물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포기라고 하면 이제 너무 심하게 가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듣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 아예 안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계약서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분들 그게 더 그런 네네, 경우가 더 그건- 소수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더 낮은 세대들, 나이가 낮은 세대들은 그 요구 조건이 자신들의 작품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 거기에서 조건에서 디자인이 나오니까.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내 디자인을 수용하지 않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건축주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 오히려 그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맞아요. 소위 다른 말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무시하는 분들이 예를 있죠. 들어서 창을 나는 금속 창을 쓰고 싶었어. 근데 패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못 쓰게 돼. 그러면은 건축가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거를 어쨌든 약간은 이제 포기하고 하는 게 그래서 난 포기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근데 단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저한테 온 사람들은 따뜻한 집이요가 1순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하시래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얘기할 때 저는 그러면 금속 창을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창 생각보다 그 잡지책에 나오는 창들은 저는 못 쓰니 그거는 머릿속에 지워주세요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냥 그 번외로 제목을 따오면 그 금속창은 죄가 있는. 금속 창은 그래요? 죄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기본적인 죄를 갖고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열 효율이 낮은 거잖아요. 맞아요. 가격 대비. 가격 대비도 그렇고 근데 이중창, 삼중창이 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 자체가 단열 성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이 갖고 있는 열 전도율이 문제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커요? 네,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축주가 찾아올 때 따뜻한 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금속 창호에 이제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또 아주 따뜻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렇지 얘가 뭐 못 살 집이 되는 건 그러니까.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전 충분히 성능을 만족하는. 수치로도 막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근데 결론은 금속 창은 훨씬 많이 생겨요. 별로야 뭐. 그럴 수 근데 저한테 온 사람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따뜻한 집이지 하자 없고 따뜻하고 그렇죠. 결로가 안 생기는 집이 사실 패시브가 갖고 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비안 되고. 그것들을 될 수 있으면 구현해내지 못하면 이제 클레임 반대로 이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별로가 생겼네요. 그럼 전화 바로 와요. 그 다음에 혹시 빨래 넣으셨나요? 뭐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클라이언트의 성향이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게 설계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은 건축사로서 맞다고 보는 맞아요. 진짜 그런다고 가치를 생각해요. 어디에 네. 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 면에서 외단열 미장 공법도 저는 같이 보는데 그게 목적이 거기에 부합하다면 그거를 왜 저는 외단열 미장 공법이 싫어요라는 게 이슈가 돼야 되느냐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구예요? 네, 둘 다 다가구입니다. 몇 가구예요? 두 가구요. 와, 되게 단독주택 같이 근데 뭐- 생겼어요, 둘 다. 네. 아까 지붕에서 사실 뉘앙스가 나왔잖아요. 다르다고 느껴졌던 건 저거는 비용까지 생각해서 경량 목구조였어요. 비용과 기간. 비용과 기간을 생각할 때 저 당시에는 지금은 목조와 골조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목조 수입이 잘 원활하지가 않아서. 근데 저기는 정해놓고 갔어요. 자기는 비용 때문에 외단을 미장밖에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빨리 입주하고 싶기 때문에 설계도 빨리 할 거고 집도 빨리 질 수 있는 경량 목구조를 하고 싶다. 또 없냐? 그 다음에 나온 게 자기 거실에서 내 차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나왔던 게러지 하우스입니다. 절반 나눠서 한쪽이고 절반 나눠서 한쪽이고. 네. 근데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 사연이 있는 집인데 지금 네네.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자기 아파트도 팔고 어머니 아파트도 팔아서 같이 들어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소장 입장에서 너무 부담될 것 같아. 그래서 다가구를 짓겠다고 저한테 왔는데 짓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딱 했는데 토지를 딱 열었더니 다가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단독주택만 되는 단독주택 필지예요. 필지에 따라서 다가구가 네, 용도도. LH 필지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구 단위에 묶어놓는 게 있어요.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단독주택만 그냥 딱 지어야 허용해 돼요. 놓는 거죠. 이런 이게 그런 땅이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단독주택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단독주택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집이 살 거다. 그렇지만 모든 세금적인 거, 행정적인 거, 뭐 전기의 인입이라든 건 다 하나만 할 거다. 그러시면 된다. 단 자기는 판단하기에 현관은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됐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요구 조건은 이제 기술적인 요구 조건 말고 생활의 요구 조건이 어머니와 자기네 집은 명확하게 분리됐으면 좋겠다. 소음이 1도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였어요. 근데 출입구는 하나인 거예요? 출입구는 하나야 되고. 그럼 어디든 겹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이제 농담식으로 건축주한테 아니 돈은 받고 공유는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동의하셨다. 어머니도 쿨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좀 농담식으로 했었고 실제로 한 3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었는데 위아래로 아예 분리하는 거, 양옆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거 이게 되고 듀플렉스니까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근데 공유하고 싶지 않으면 공유하는 벽을 줄여야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중정이 생겼어요. 지금 저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파고 지금 들어간 이렇게 중정인 나왔죠. 거죠? 네네. 저기 되게 예쁘다. 그렇게 생겼고 그 중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벽을 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면적이 근데 늘어나는 예산 전체 10%가 오버되는 거예요. 이게 2억이 목표였어요. 아파트 팔았는데 네. 땅이 근데 오버. 아하 네, 명확합니다. 삼키셨어. 그때는 근데 지금처럼 돈이 많이 오를 때가 아니었어요. 아파트가 다 4억 미만 정도였어요. 수도권은. 그것들을 팔아 합치는 거라 예산이 빠듯했어요. 이쪽이 부모님 그래서 슬라이딩을 했고 2천만 원을 더 구해올 수 있겠냐. 자기가 카드빚을 내겠다. 그래서 이 안이 설정이 됐고 카드로 공사비를 긁을 수. 그러니까 부럽다. 우리 법인도 2천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실현은 된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단열 미장 공법으로 시작을 한 하얀색 하우스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촬영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네, 그 집입니다. 나 여기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네, 그 집 요거는 전 인터넷에 많이 이거 돌아다녀서 차가 사실은 갖고 싶어요. 아실 거예요. 심지어 저는 건축주들이 자꾸 책을 내요. 건축주가 이거 가지고? 저랑 설계 과정을 책을 냈고요. 이분이 자동차 디자인 기자 뭐 하셨던 분이시라 저희한테는 또 다른 쪽으로 제일 짧은 프로젝트.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하면 한 8개월, 10개월 정도 하거든요. 다른 되게 데보다 오래 길어서. 네. 설계비는 못 올리고. 직원만 돌리고 막 네. 이렇게 떨어지.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진짜 4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네. 그렇게 돼서 지금 현관이 하나인 거고 문이 크게 있는 게 그게 차고인 거고 그래서 요 거실에서 차가 차를 까 거실에 보여야 되는 아. 거고 저는 야. 요게 차가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 그건 거실- 어머니 차. 이 정도 차가 있으면 차 어머니가 봐야죠. 미니를 끌고 다녀? 멋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서 거실에서 요 차가 보입니다. 촬영 좀 하겠다고. 근데 이거 벌써 유현진 교수님하고 김정우 박사님이 벌써 찍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네. 유튜브랑 다르잖아요. 이제 보시면 근데 스케일 너무 작다는 걸 너무 좁다 느끼실 거예요. 차가 이 스케일을 느끼게 해주네요. 네. 그리고 근데 색감도 네. 되게 잘 해놔가지고. 차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심지어 차 빼면 안 되겠느냐, 바깥에 주차하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무조건 넣어야 된다. 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포기는 했지만 얻는 것도 많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우선하는 가치가 되게 명확하시죠. 맞아요. 네. 캐릭터가 명확한 거고 제가 강의 갈 때 꼭 강연 갈 때는 요거를 가져가요. 어떤 게 컨셉이다라는 걸 보여줄 때 아주 명확한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던졌던 질문은 제가 질문했던 질문은 스케일 너무 작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좁다. 그랬더니 그치. 이분이 일본 태생이세요. 우리는 일본 태생이고 유학 생활도 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두 부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즈니 예. 저를 믿고 그냥 오케이 해주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오케이를 했죠. 오히려 역으로. 네, 제가 계속 내가 차를 빼자 안 된다. 이거 설계 이렇게 가면 평생 저를 욕하실 거다. 왜 이렇게 좁게 했느냐. 사실 좁기는 좁은데. 실제로 좁습니다. 네. 제가 가는 건 좁아요. 근데 생활하는데 불편하냐? 뒤에 보면 주방도 되게 좁아요. 냉장고 넣고 나면. 폭이라도 나는 한 네. 70
10cm라도 좀 더. 근데 거기에 있는 소파입니다. 소파에서 바라본 거예요. 뒤에 수정. 아왜 소파를 저기다 놨어? 네. 위에 보이는 이제 올라가면 따님방, 그다음에 안방. 창은 왜 저기다 내는 거예요? 요창이요? 네. 요창은 거실이어서 냈고요. 남쪽이어서 당연히 낼 수밖에 없었고 아. 여기는 비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창은 커지면 비용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거니까 개수와 크기가 조금 전체 사업비를 가늠하고요. 이게 다가구처럼 지어지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창의 개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계단이 있거든요. 이게 계단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단에서 저거를 바라보고 따뜻하게 보고 들어왔을 때는 천창이 채광을 커버하겠다 그래서 천창이 조그만 걸 하나 냅니다. 그리고 요게 그 거실에서 왜 소파를 거기다 놨냐 하셨잖아요. 소파에서 이걸 보는 거. 네, 그래. 대나무가 뭐지? 보입니다. 소파에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지. 그래서 TV를 그때 마침 삼성에서 그 스탠드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꺾으셨어요. 중정을 피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머니 집. 요 오른쪽 창이 그 중정이에요. 어머니가 중정으로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60 조금 넘으신 것 아 같아요. 근데 이들까지는. 컬러를 저런 거를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여기 컬러가 아, 또 사연이 노란색. 있죠. 저는 사실은 저런 과감한 색을 못 씁니다. 솔직히. 아. 왜냐하면 실패할까봐. 많이 집이 지어지고 나면 실패할까봐 못 씁니다. 그때뿐일까봐. 그렇죠. 그때뿐일까봐. 그리고 그러면 집에 가셔서 직접 하셔라. 한 2, 3년 지나서 정말 내 색깔이 이건 같다 싶으면 그때 하셔라. 그리고 웬만해서는 무난한 톤을 해드려요. 근데 이때 어머니께서 내가 미술대 출신이다. 아. 나를 믿어달라. 아 그럼 하셔라. 또 선택당하셨어. 언제든지 하셔라. 그럼 미술대 네, 출신이에요. 대신 그걸 강조하고 싶으시면 저는 천장은 하얀색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만 했어요. 합의로 보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근데 색감이 진짜 좋았어요. 과감하다. 네, 색감이 야, 좋았어요. 이렇게 노란색을 쓸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쓰기 쉽지 않은데 젊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방의 일부의 포인트 네. 컬러를 쓰지 포인트 컬러를 메인 컬러가 이렇게 되기가 사실. 그렇게 돼서 지금 슬라이드 했다는 표현이 건물을 붙이면 딱 중정만 맞아요. 중정만 네, 파진 네. 겁니다. 테트리스 같은 거네. 그쵸. 요게 요렇게 그쵸. 파지면 그냥 네모 박스의 집이고요. 이제 공유되는 면적이 있어요. 현관 1층 평면도 보시면 현관 부분이 있고 여기 벽은 이제 화장실을 두고 일부러 복도를 두니까 여기는 공유해도 상관이 없는 면이 되고요. 올라와서 공유되는 면적은 저희가 계단을 놨어요. 그럼 여기 소음 정도는 자기가 커버를 하겠다. 이동하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이동하는 공간이니까 자기네가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억셉트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요 방은 둘째 아드님 이제는 결혼해서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끔 오셨어요. 어머니 집에 이제 가끔 오시던 사람이라 그럼 소음이 덜 발생할 거다. 뭐 요런 설정도 있었던 거죠. 외부 디자인이 되게 익숙하고 단순한 반면에 내부가 되게 다이나믹하네. 테러보니까 또. 네. 되게 그래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되게 단순한 외형을 한 덩어리감으로 표현할 때는 외단열 미장 공법이 더 좋거든요. 저희들한테 매지가 없는 재료가 노출 콘크리트랑 이거밖에 없는데 비용을 생각하면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노출이 좀 더 비싸요? 한참 비싸죠. 사실 노출 콘크리트도 줄눈을 없는 느낌을 주려면 진짜 돈 많이 들어. 그만큼 가공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가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따뜻한 집과는 거리가 먼 그렇죠. 주택이고 노출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출은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째. 그렇게 해서 그 덩어리감을 살리기 위해 좋은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거는 외달 규정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시공 방식의 문제가 조금 더 있다. 기본적인 원재는 갖고 있어요. 걔가 이제 외부에 붙이는 단열재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또 하자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집까지 소개를 해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집까지 소개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은 요거는 저희 프로젝트 중에 가장 부산 프로젝트고요. 가장 어떤 가장 먼 부산 지역 부산이요. 가장 먼 프로젝트고 부산인 거고 말을 좀 가장 부산. 그러니까 명확해요. 긴장돼서요. 카메라 앞이라. 이제 와서 지금 녹화를 몇 프로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단독 주택으로 했다가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 중에 갑자기 새 식구가 생기고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네. 원래 셋이어서 셋이만 산다는데 아이가 생겨서 넷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1층에는 근생으로 자기 작업실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다가구 형태로 바뀐 거고요. 철저했습니다. 여기는 건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친친디라는 데서 전체
PM을 했고 저는 설계 건축사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같이 진행을 한 프로젝트고요. 그때 요구했던 것들이 비용이었어요. 따뜻한 집 이런 거였고 첫 미팅을 했을 때 알고 보니 건축주가 파견으로 아하. 연결이 돼 있어서 쉽게 계약을 했고 아주 잘 웃으면서 또 진행했던 프로젝트 독일 중 학연? 하나입니다. 네. 아 독일 학연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감이 나오는 로봇이다. 거고요. 특히 비용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덩어리 이 인면 여기는 또 거의 맞벽과 비슷한 수준의 좁은 대지였어서 전면 씬이 가장 중요했고 그 전면 씬에서의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선호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재료들을 선정하고 벽돌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얀색 집이 됐습니다. 그 매스감이 네. 분위기는 내부는 디자인 쪽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직접 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오케이 하는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1층 거실이 1층 거실. 여기 1층은 안 찍어서 그때는 작업실. 아무것도 작업실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1층 작업실. 2층이에요, 3층이요. 2층입니다. 2층이에요. 이제 주인 세대라고 부르는 데고요. 주인 세대가 현관은 1층에 있어서 현관은 1층에 따고 신발을 벗고 계단을 올라와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중문. 요게 이제 보이는 그놈의 아일랜드, 그놈의 보조 주방이 이 좁은 집에도 저 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 주택 보면은 이런 개념이 되게 많아요. 아일랜드 놓고 주방 놓고 거실 놓고 네. 길자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모형에서 보이는데 뒤에 보면 뒤에 발코니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찍으신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에 공간 뒤에까지 일자로 쭉 계단이 가는 이렇게 돼 거예요.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조가 특이할 수도 있죠. 되게 근데, 저는 근데 아까 그 뉴욕 집처럼 얇고 긴 맞아요. 대지였어서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마 4.5m, 5m 정도밖에 안 돼요. 저의 개념은 차면스를 하지 말고 이렇게 블라인드 치면 된다. 그런 사진을 하나 남겨놓고요. 새 식구를 위한 공간. 그다음에 올라오는 계단 부분. 이제 요거가 된 게 이제 외부에 썼던 재료가 조금 내부에도 같이 좀 쓰신 거고. 요거는 건축주가 직접 디자인을 제가 한 번에 좋네요. 제 디자인을 차용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저 창살? 네, 창살, 요거는- 새 창살 없었으면 더 넓게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요거를 넣은 거는 안전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안전 때문에 아예 여기 어쩔 수 유리벽을 치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요 루버와 요 루버는 사실은 요 앞집이 너무 가까워서 자기가 외부 공간을 쓰기 좀 부담스럽다는 거에서 약간의 차폐를 네. 그 평면 여기가 도로 그리고 여기가 작업 공간 여기가 이제 임대해 주는 원룸도 뒤에 후정을 좀 마련해 줬고요.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아까 보셨던 요 일자 공간 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올라가는 계단 아까 그 창살이 올라가면 있게 되고요. 사이즈 좀 펴줘요. 네, 지금 말 잘 들어요. 아, 네. 네. 되게 건방지게 말한 거잖아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안방 완전히 사실은 컴팩트한 방들 아시겠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큰 거의 거예요. 방과 화장실 네. 1대1이네요. 네. 저 욕실 되게 그 중요해요. 다음에 또 그놈의 또 보조 주방 그리고 외부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입니다. 특히 건물이 작을 때 단순해 보이고 싶어 할 때 저는 매지가 없는 재료를 찾고 사실 거기서 1순위가 되는 게 외단열 미장 공법인데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면 왜 의정부는 그렇게 홀라당 타버리게 됐느냐 그게 중분열이 아니어서도 그런데 중불량. 중분열. 중불연으로 발음해야 되는군요. 분열이 아니라 네, 불연. 분열난 게 아니라 불연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때 더 문제가 됐었던 거는 저희가 사실 콘크리트를 하고 단열재를 외단열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데 이 단열재를 제일 싼 걸 하면 EPS를 쓰게 되죠. 근데 요거를 싸게 하기 위해서 일체 타설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거는 PHM에서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일체 타설은 아니면 떠바리를 하죠. 떠바리가 기본이에요. 떠바리가 뭐냐면 이 판이 있으면 그냥 점형으로 이렇게 접착 종류들을 붙여서 하는 건데 콘크리트의 면이 안 좋으니까 떠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야 얘네들을 덩어리로 뭉쳐놓으면 이 평활도가 단열재에 잡히거든요. 외단열 미장공법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열재 평활도가 결국에는 단순하고 하나의 인면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사이가 비어지면서 여기가 연통 현상이 생긴 거예요.
불이 여기서 여기 그 안에 안- 공기가 있으니까 바깥쪽만 문제가 있었던 게 양쪽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그냥 한 타고 번에 올라갔던 그냥 거구나. 삽시간에 탔고 그게 큰 화재로 번져진 거죠. 그럼 근데 시공만 좀 잘 되어 있었어도 덜 그럴 수도 있었고 사실 준불연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원죄가 씌워진 게 뭐냐면 그래서 법이 바뀌어요. 사용할 수 없게. 맞아. 사용할 수 없게 맞아요. 그래서 준불연 재료만 써야 돼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런데 뭔가 사고가 나면 야 하지 마. 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들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그러면 외단을 미장 공법을 EPS를 쓰는데 여전히 그럼 어떻게 하지? 거기는 심지어 맞벽까지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더 화재에 취약한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2계층마다 준불연 재료를 한 60cm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 다음에 맞벽이 되는 양쪽 면에는 또 준불연 재료 아니면 불연 재료 아니면 비싼 재료를 쓰게 만들어요. 거기는 그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화재에 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공법도 FM으로 지켰으면 그 확산의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선 재료부터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EPS 준불연 단열재 흡연한 성분을 넣은 그게 과연 준불연이냐 시험 그것도 성적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타거든요. 맞아요. 그 샌드위치 패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엔 편법들을 계속 쓰게 되고 맞아요. 우리는 행정적인 것만 맞추면 간신히 맞아요. 왜냐면 비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축 패시브 주택을 하나 짓는데 독일보다 한국이 더 비싸대요. 그럼 좀 깜짝 놀랐어요. 전 당연히 독일이 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재료를 이제는 독일에서 수입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우리는 기준이 세질 대로 세진 거예요. 건축물이. 와.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구조도 세졌죠. 아. 그러면 슬라브 두꺼워져 철근도 많이 들어가죠. 외장재 기본적으로 외장재 단열재도 20몇 그렇겠네. cm씩 하죠. 불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분명히 일부 건축 전체 건축물에서 냉난방 안 하는 구간이 일부 생기면 거기 부분은 또 플렉시블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여기 20cm 했어? 를 체크하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죄를 외단열 미제한 공법에 씌운 거죠. 결국은 그러면 소비자들은 외단열 미제한 공법은 나쁜 제도고 업자들이 만들어낸 이상 공법이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좋은 재료이며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재료고 아니면 작가의 자유도로에 적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좋은 적합한 디자인에 적합한 재료임에도 쓸 수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사실 지금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네. 너무 빨리 많은 법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특히나 지금 연, 더 연도마다 바뀌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였는지를 진단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어떤 책임이나 잘잘못을 보고서 그거를 조금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금지 네.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못하는 그런 이젠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래서 단순히 뭐 외장재뿐만이 아니고서도 이제 건축주나 건축가가 소통을 하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공의 분량에 대한 부분을 역으로 다시 또 설득해야 가는 이제 좀 수고로움이 또 생겨나게 되는 이제 아쉬움이 이게 뭐 되게 많이 그게 피해를 봤던 게 필로티가 저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지진 얘기해본 때. 했던 거예요. 맞아요. 뭐 필로티 잘못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돼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 배근을 잘 안 해서 그런 건데. 맞아요. 네, 그런 근데 그런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좀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건축물이 재난이 뭐가 발생됐을 때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생길 수 있는 있는 거죠. 있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대비했고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냐 사용자의 문제냐가 생겼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재다 그래서 건축은 근데 다 수작업이라 다 인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맞아요.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의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설계할 때 가장 힘든 게 설계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설계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어떤 공법을 다 알 수도 없고 어떤 공법이 100%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거를 인지하고 공사를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의사들도 봤잖아요. 네, 못 고칠 맞아요.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의사라고 다 고쳐. 의료 사고에 대한 네. 아 우리도 무너졌을 때 아니다. 건축 사고에 대한 무너질 수 있어요. 사인하세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잘못했어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은 사실 누가 잘못했어를 밝히는데 되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 해결하는 데는 별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소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약간 이제 용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되셨잖아요. 네. 단독에서 다각으로.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설계 변경이라는 게 나오면 소위 말하는 설계 변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요청이 되고 해서 설계 기간을 가지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방송이 다. 신천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네. 아, 물어보시는 그럴 수도 거죠. 있고 아니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저에도 그냥 프라이빗하게든지 저는 아니면 계약할 때 설명을 하는데요. 건축주가 처음인 거를 감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고 네, 뭘 좋아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그치. 순간 가면 평면이 아파트가 돼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제가 또 말하는 것도 있긴 하는데 허가 넣기 전에 한 번은 제가 기회를 드린다. 완전히 바꾸셔도 되니 변경하는 거. 완전히 바꾸셔도 되는 것도 되니 가볍게 정해라. 대신 우리도 가볍게 설계할 거다. 그러니까는 일부러 건축주들한테 한 번에 설계안을 컨펌 받기 위해서 통과받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많은 에너지를 작업을 쓴다. 안 해요. 막 사실은 스케치 3장 갖고 3달 만에 3장 들고 갈 때도 있어요. 너무 제가 힘듭니다. 이거 숙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서로 익스큐즈 하죠. 근데 그런 방식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랑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근데 또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잘했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지.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때는 사실은 거의 초기 제가 그냥 상담 스케치 단계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해피한 네, 단계. 단독주택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저쪽도 처음에 그림이 있었는데 저희가 초기 아이디어 할 때 그 방식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가 채택이 돼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크게 바뀐 적이 없어요. 노출 콘크리트 하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요? 한 1.86배? 오, 근데 디테일. 그 노출 콘크리트 퀄리티 따라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살짝 별로 차이 안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붙였다 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힘든 게 이제 또 따뜻한 집 때문에 이제 노출 콘크리트 갖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서 따뜻한 노출 콘크리트를 하려면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또 그렇죠. 레이어를 많이 쌓아야 돼서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 따뜻하다는 것도 맞춰야 되는 가치의 정도가 되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를 달성 안 해도 따뜻한 집일 수 있는 거잖아요. 패시브 하우스여야만 따뜻한 집인 게 아니잖아요. 뭐 집에서 뭐 따뜻한 거 입고 다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반팔에 반바지를 입어도 따뜻하냐? 난 근데 겨울에 그거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건축주가 아니 근데 너무한 것 같아. 말하면 돼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럼 더 떼우시라 그러고요. 왜냐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네. 그 패시브 주택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정량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따뜻한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바꾼 거지. 제곱미터당 탄소 에너지를 숫자로 얼마나 쓰냐 해가지고 숫자로 하는 거기 데이터로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뜻하게 느끼든 춥게 느끼든 그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꼭 물어보거든요. 사모님은 이랑 같이 주무세요? 이불 같이 덮으세요? 그래서 혹시 겨울에 사모님만 슬리퍼를 신으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설명할 때 요 집은 제가 느끼기엔 저 같은 경우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 정도인데 저희 와이프는 긴 바지와 슬리퍼를 신습니다. 니트를 입어도 춥게 느껴지는. 그래서 저희는 한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면 그때 이해하세요. 아, 따뜻한 집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구나. 객관화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세요. 부부 생활은 어떻게? 아이가 이상하게 생겨요. 왜 그걸 이상하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이상하게 이상하게. 한 침대에 자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한 거지. 한 달째 잡은 적이 없는데. 저희는 잘 맞았어요. 텔레파시. 알겠습니다.